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정책과 박춘민 사무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기획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면서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목적으로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진청이 협업하여 기획, 다음 달에 예비 대상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푸드테크 기술 산업은 스타트업 중심으로 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중으로 비용 절감, 생산성 제고의 특징을 보이며 산업화 단계인 미국, 유럽 등과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획을 통해 식품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소비자의 급변하고 있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융합 기술 확보를 목표로 본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의 공청회는 2024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접수 절차에 앞서 본 기획안을 설명드리고 산학연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후 질의응답은 홍보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기획위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참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안창원 PN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디지털 융합 PM을 맡고 있는 안창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우현수 PD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로우 PD 우현수입니다. 농촌진흥청 김기창 연구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연구사 김기창입니다. 기획위원이자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괄 기획위원장이자 기획안을 설명해 주실 한국식품연구원 박기재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속가능 식품 원료 소재화 분야 기획을 맡아주신 분과위원장 건국대학교 최미정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식품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개발 분야 기획을 맡아주신 분과위원장 서울대학교 윤지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식품진흥형 제조 핵심 기술 분야 기획을 맡아주신 분과위원장 한국식품연구원 임정호 책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패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푸드테크 신규 사업 기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괄 기획위원장이신 박기재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맞춤형 푸드테크 사업 총괄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재입니다.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농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다부처 공동으로 동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 배경 필요성 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계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을 통해서 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 환경적 이슈의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식량 안보 이슈,
소비자들의 개인화 트렌드, 로봇,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면서 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역량 결집을 통한 푸드테크 핵심 융합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지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추진 중이며 세계적으로 미래식품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은 연평균 10%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30년까지 14,800억 달러, 환화 약 1,980조 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10%의 성장을 보이며 국내 푸드테크 시장은 2030년 약 45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푸드테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고 10대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민간 중심의 R&D 지원 강화, 혁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로봇 등 범부처 협업 과제의 발굴과 이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사업은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의 성장 기반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화, 다양화 식단 시장의 확대, 자동화,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 지속 가능한 대체 식품 수요 등 3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핵심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국내 식품 산업은 소수의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산업을 리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아 정부의 선제적 지원 없이는 기업의 자체적인 핵심 기술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푸드테크와 관련된 우리나라 중장기 계획은 주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2018년 이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하게는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지난 23년 3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대상 선정에 미선정되었습니다. 보험기획에서는 당시 지적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보완계획을 추진하였고 24년 3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초기 기획의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동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 즉 반드시 25년에 착수되어야만 하는 시급성 제시가 미흡하고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 및 과제 선정 근거가 미흡하여 이미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외식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낮다. 또한 참여 부처의 기술 개발 분야는 명확하나 주관 부처인 농식품부의 총괄 조정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사업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기획하기 위해서 글로벌 트렌드, 국내외 정책 환경, 산업 향 및 기술 수준, 국가 R&D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면 과제와 문제 이슈를 재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기본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에서 시장성, 기술성, 파급 효과를 고려한 세부 기술을 도출하고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후보 기술을 발굴하였습니다. 세부 기술 분류 체계 매칭과 분과의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서 6대 중점 영역을 분류하고 내역 사업을 구조화하여 23개의 단위 과제를 상세히 설계하였습니다. 다부처 사업기획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청이 참여를 하고 실무 총괄은 농기평이 맡고 있습니다. 총괄위원회 산하에 상계 기술 분과위원회가 분야별 R&D 상세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획에서는 5대 기술 분야에 대해 핵심 기술 개발, 제품 서비스 모델 개발, 실전 개발로 단계별 내역 사업을 구성하였다면 보안기획에서는 식품 가치 사슬을 고려한 단계별 내역 사업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술 개발의 어려움과 중소기업 한계 이슈 대신에
미래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 대표 R&D 사업으로 사업 이상을 제시하였고, 식품 가치 사슬 간 연계성을 통해 3개 내역 사업의 동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 식품 산업에서의 4개 이슈에 따라 사업 기본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시장,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원료 소재 개발. 둘째, 기호, 영양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식품 데이터의 확보. 셋째, 맞춤형 식품 제조에 필요한 지능화 수준 확보. 넷째, 식품 산업 가치 사슬 단계별 R&D 집중 지원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푸드테크 기술로 미래 식생활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신규 소재 개발 및 식품 커스터마이징 고도화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의 성장 기반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내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 식품 원료 소재화. 둘째, 식품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개발. 셋째, 식품 지능형 제조 식품 기술 개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개인 역량, 기호, 특성 맞춤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 소재 개발 R&D와 식품 정보 기반 구축, 지능형 제조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범위를 설정해서 각 내역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동사업을 통한 R&D 측면에서의 각 부처별 역할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미래식품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고부가가치와 실전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 공정, 예측 기술, 공급 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로 맞춤형 식품 제조 공정 전반의 디지털 트윈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산업부는 지능형 로보틱스 등 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식품 맞춤형 자동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진청은 국내 농식품 핵심 원료를 확보하고 자원 정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각 내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 내역 사업의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품 원료 소재 개발 및 신규 소재의 영양 특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생물, 식물 기반의 대체 단백질, 3D 프린팅, 잉크 소재, 기능성 소재, 감각 소재, 향미 소재 등 원료 소재 개발 및 특성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 7년간 총 8개 과제에 849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단위 과제별 추진 로드맵은 24쪽과 같습니다. 과제별 연계성을 고려해서 소재 활용 기술을 주제로 하는 과제들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 내역 사업의 목표는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식품 정보 표준화 통합 DB 제공 및 맞춤형 식품 추천 솔루션 개발입니다. 식품 정보 수집 및 표준화와 DB 구축 등의 푸드 온톨로지 구축 기술은 농진청이 주관하며 개인정보 기반의 건기식 추천 솔루션 실정과 기업용 플랫폼 구축 실정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구조로 7년간 총 7개 과제에 1,223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단위 과제별 추진 로드맵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과제 간 연계성을 고려해서 이 역시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내역의 목표는 커스텀 푸드의 지능형 자동화 제조를 위한 공정 설계 및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AI, 디지털 트윈 기반의 생산 공정 설계, 표준 MES 개발 및 공급망 관리 기술 분야는 과기부가 주관하고 맞춤형 식품의 제조, 배분, 혼합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푸드 파운드리, 유연 생산 공정 기술 개발 및 실전 분야는 산업부에서 주관하여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7년간 총 8개 과제에 대해서 9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단위 과제별 추진 로드맵은 3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과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단위 개발 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디지털 품질 관리 기술과 마이크로 팩토리 개발 기술 실증은
각각 27년과 29년에 추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내역사업별 단위과제를 여러 부처가 주관함에 따라서 부처별 전문기관이 주관과제의 공모, 과제평가, 예산집행관리 등을 수행하는 복수 전문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복수 전문기관으로 운영할 경우에 각 내역사업간 성과의 연계, 공유 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부처 상호 협력 사항 등 의사결정기구인 범부처 운영위원회를 두고 아래의 실무 관련 사항을 조정, 협의하는 실무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위과제별 사업 성과의 연계, 활용 확산 등을 위한 성과 교류의 지원과 과제 기획 등을 위해서 총괄 과제를 별도로 두고 총괄 지원단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 동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3,193억과 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1,303억 원으로 각각 71%와 29%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획 때 기업 부담금 비율을 최소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동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업 부담 연구개발비를 현재 수준 대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 금일 공청회를 들어주셨던 기업들께서는 동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을 경우에 방송 녹화 영상 게시 및 댓글에 기업 참여 의향서 양식을 등록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를 작성하셔서 농기평으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656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맞춤형 푸드테크 사업은 식품산업계의 신규 소재 개발, 정보 기반 구축, 진영형 제조에 걸친 푸드테크 기술 도입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푸드테크 해외 시장 선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관산업의 유발 효과 등 파급 효과가 큰 식품산업 혁신으로 유관산업의 동반 성장과 신산업 창출뿐만이 아니라 현재 식품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요구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전에 접수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접수된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전 질의 첫 번째로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가 어떤가요?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박 기단장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이제 기능성 중심으로 건강지향성 원료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총 4개의 과제, 국비 기준으로 448억 원, 민자를 포함할 경우에 총 예산이 약 64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농식품부 70%, 민간 자본 3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질의 두 번째로 미래 식품 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직면해 있는 식품 산업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 개발도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도 사업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술 개발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에서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부가 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은 본 사업보다도 훨씬 폭넓은 식품 산업의 현황 이슈와 식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공모형 과제까지 다루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 이슈와 더불어서 타 산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식품 개발과 생산까지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질의 세 번째로 기능성 신규 원료 소재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R&D 계획과 이를 통한 기대 성과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최미정 교수님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신규 원료 소재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주로 대체 단백질, 3D 프린팅 잉크 소재, 기능성 소재,
그리고 감각, 향미 소재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기능성 소재는 주로 천연 원료 기반의 식품 첨가제, 기능성 감각 신소재, 지방향미 소재, 생리 활성 소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되는 성과로는 신규 소재의 특성 분석 데이터, 소재의 상용화가 랩 스케일의 공정 기술 확보로 활용되는 것에 있습니다. 사전질의 네 번째로 인력 사업의 지속 가능 식품 원료 소재화에서 지속 가능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민정 교수님. 네. 본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의미는 앞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언급되었듯이 기후와 환경 문제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저희 사업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속 가능 식품 원료 소재화 사업을 통해서 건강에 위해되는 소재 대신에 보다 더 건강한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설탕 제로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과 웰빙에 맞추어져 있는 소비자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재의 물성학적, 영양학적 특성 정보, 그것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새로운 건강 맞춤형 제품 출시, 브랜드 가치 상승, 수출 기회 확대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전질의 다섯 번째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라고 보는데요.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관련 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지은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맞춤형 식단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영양 성분 정보와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초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요. 그 이후에는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정확도와 그 솔루션을 개선하기 위해 유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모델 딥러닝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과제에 대해서 향후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이나 또는 이러한 기관들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에 준하는 개인정보의 활용, 보관, 폐지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또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를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사항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전질의 여섯 번째로 이 내역의 식품정보 DB는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일까요? 농진청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윤지은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농진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 올바로 시스템에서도 이미 다소비 식품의 영양 성분과 기능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식품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그 산지와 원료의 제조국이나 제조업체에 따라서도 영양 성분은 다양합니다. 기업들이 맞춤형 식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기에는 그래서 현재 있는 DB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영양 성분이나 기능 성분에 대한 그런 DB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식재료들의 환경 영향과 관련한 특성 또는 감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DB에 대한 요구도 기업 쪽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향후 농진청에서 이러한 모든 DB를 통합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본 사업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식품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그 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는 향후 여러 부처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질의 일곱 번째로 식품기업은 생산 규모화를 통해 이익 극대화를 생각하면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구성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내역 기술을 3내역에 연계하려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획이 실제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는 질의가 접수되었는데요. 임종호 책임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산업의 소품종 대량 생산은 주로 표준화된 공정으로 운영되었고 이와 비교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은 생산 공정의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기존 시설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식품업계에서 유엔 생산이 다소 도전적인 과제인 점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리, 배식, 포장 등 과정에서 사람이 투입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이든 앞으로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식품 산업도 소비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변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생산의 효율성, 식품 품질 관리, 소비자 수용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해 나가고 정부는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 8번째로 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윈 도입이 생소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임정호 네. 책임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인 시스템이나 공정의 디지털 복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식품 공정은 다양한 원료의 특성, 조리 과정, 품질 관리, 위생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식품 공정의 특정 단계를 최적화하고 기계의 고장이나 공정의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도, 시간, 재료 혼합 비율 등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식품 안전이 중요한 식품 공정에서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질의 9번째로 본 사업에서 식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기업의 역할 및 권한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식품기업은 대학, 연구소, 식품 관련 기관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R&D 과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R&D 과정에서 식품 기업들은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존 제품군에 적합한 원료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능성 제품 라인을 위한 원료 개발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원료가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필요한 상용화 전략을 수립하고 제품화, 품질 관리 등 과정에도 기업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개발된 소재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분배됩니다. 현재 채팅창에 통한 질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 첫 번째로 최근 대체 단백질 대체육으로 식물 유래육, 배양육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번 기획안에서는 배양육 관련 과제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기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기획 과정에서 그 배양육 관련 기술 수요 또는 과제 설계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농식품부의 고부화 가치 식품기술 개발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배양육 과제들과의 중복성 이슈로 본 사업에서는 배양육 영역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배양육 관련 R&D는 기존 농식품부의 고부화 가치 식품기술 개발 사업에서 계속 지원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장 질의 두 번째로 맞춤형 식품 제조 영역 관련해서 주요 대상 시장과 제품이 무엇인지, 기존 식품 산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재영 교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춤형 식품은 건강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그리고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식이에 제한이 있는 소비자, 그리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질환 등이 빈번한 고령층 등을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식품 산업의 대량 범용 제품과 달리 개별화된 영양과 기호에 맞춰진 제품을 제공하고 개인의 건강 데이터와 연동되어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 식품 산업에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 제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장 질의 세 번째로 푸드 파운드리 개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푸드 파운드리는 다양한 맞춤형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제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생산 라인을 전환하고 소량의 다양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공장에서도 푸드 파운드리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조 시스템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또는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모듈형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공정 자동화, 모듈형 조리 장비, 맞춤형 포장 시스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장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지 않더라도 푸드 파운드리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생산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질이 네 번째로 성과 목표의 제조기술 자동화율이 7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드 파운드리 하기엔 낮은 수준이 아닌지 해당 목표 설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임종우 책임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식품 유연 생산의 자동화율 목표인 70%는 현재 기술 수준과 식품 제조업의 복잡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맞춤형 식품 생산은 일반적인 대량 생산과는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의 특성, 조리 과정, 맞춤형 설계에 따른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특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유연성과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동화율 70%라는 목표는 이 시스템의 초기 구현 단계로서 푸드 파운드리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볼 수 있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다양한 제조 데이터가 쌓이면 보다 높은 수준의 파운드리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 질의 다섯 번째로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표준화 목표와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미정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위해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그 소재 목적별로 소재들의 특성을 문헌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전수된 조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목적별 소재들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학적 특성이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실험 및 실증 검증을 병행하여 데이터 내용에 대한 규명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소재들의 정보들이 표준화되고 정량화된다면 이를 근간으로 소비자 맞춤형 식단 혹은 관련된 제품을 구성하거나 특히 이제 공급자들의 경우에는 소재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체 식품 관련한 식품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들의 활용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K 소재들의 품질 고도화를 통해서 해외 수출 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획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 기간이 충분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의가 또 추가로 접수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기재 단장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지속 가능하면서도 고도화된 역량, 기능, 기호 등의 특성을 맞춤 수요를 제조로 이제 구현하기 위한 융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 자체는 매우 도전적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목표 달성에는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내에 제1렉 사업의 경우에서 보면 핵심 신규 소재에 대한 소재화 기술은 그 개발 범위라든지 아니면 투입 기간, 그리고 기존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기술 수준 등을 고려를 좀 해보면 어느 정도 그 가시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2 내역 사업인 경우는 그 역량, 기능, 기호 등의 그 특성 맞춤에서 요구되는 식품 데이터하고 정보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만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는 사업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푸드테크 산업에 참여하는 제조자 또는 소비자가 정보를 고도화하고 이것들을 계속 확장해서 전체적인 그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실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3 내역의 그 제조 기술도 정보통신과 로봇 기술, AI 융합 기술을 통해서 커스텀 푸드의 제조, 배분, 혼합, 뭐 이런 것들을 스마트화에 필요한 그 단위 핵심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실증 단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성공적인 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 그리고 이 보통 사업에 참여하는 산, 학연의 적극적인 참여, 내역 사업 간 그 개발 기술 성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또한 이제 실시간으로 대학도 참여가 가능한지, 기업과 협업하는 식으로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 기단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그 산학연의 그 주체로서 대학은 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그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 중심의 R&D라는 것은 결국에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들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학은 기업이든 또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뭐 그 주관 연구기관이든 또는 출연연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많은 참여를 오히려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 수정사항 등 의견은 식품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의 사례처럼 이번 푸드테크 분야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식품산업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유튜브 농입평이TV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